상담센터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혼 후에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왜 이혼 후에 더 힘들어 하시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제가 순서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복하려고 한 이혼이 아니라 그냥 홧김에 또는 불안해서 주변의 상황에 휩쓸려서 감정을 벗어나려고 이래서 한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하자마자 후회하십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화를 참지 못했어. 대표적인 게 외도죠.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딱 이혼을 했어. 근데 이혼을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버지야. 또 남자로서 괜찮은 남자야.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인격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또는 사이가 좀 안 좋아져서 남편이 실수를 한 거야. 실수를 내가 인정이 안 됐어. 그리고 화가 나서 이혼을 했어. 즉각 후회되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후회되십니다. 또 하나가 내가 불안해서 이혼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고 아내가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불안 초조함 때문에 배우자를 막 잡아요. 그리고 이혼해 이렇게 막 홧김에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혼하신 경우들. 또 상당수의 사례가요. 조종? 통제? 이런 걸로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남편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 지인들이 막 야 그럼 어떻게 살아 이혼해야지 부채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성격이 우유부단해가지고 그런데 막 휩쓸려. 그래 이혼해야 되나? 딱 이혼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경우 즉각 후회되죠. 이혼을 할 때 제일 고려해야 될 사항이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내 배우자가 한 여성이나 남성으로서 괜찮은 사람이다. 또는 한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는 내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혼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불끈하고 올라온 생각 때문에 내가 홧김에 딱 이혼해버렸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이혼 자체가 싫은데 이혼한 경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배우자가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지 못해 이혼한 경우고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배우자가 진짜 나쁜 사람인 경우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맨날 나 때려. 근데 왜 맞고 살아? 맨날 아이들 때려. 그럼 어떡해요? 애들 데리고 빨리 도망 나와야죠.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배우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고 또는 인격 장애가 있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계속 붙들려 있다? 이거는요. 저희가 얘기할 때가 복종형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복종형 관계 중독 진단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너무 오래 버틴다라는 얘기예요. 상황이 정말 안 좋으면 내가 떠나야 되는 게 맞아요. 배우자가 때려도 내가 그게 안 힘들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사실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내가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딱지가 너무너무 싫어. 이혼이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싫어 그냥. 이건 내 인생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옆에서 이혼하지 마라, 네 이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끝까지 살아야지 막 이렇게 강요시킨 경우들. 그런 경우에 또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또 혐오스러울 수 있죠. 위험한 상황이라면 내가 도망 나오는 게 맞다. 근데 이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너무 혐오스럽다면 이혼하고 나서 나는 평생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이혼녀라 불행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혐오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혼은요,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이혼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면 좋은 일이고요. 불행하게 살면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이혼 100번 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립을 해서 혼자 먹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육아를 해요. 내가 육아까지 맡았어요. 내가 양육권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남편이 해주던 경제적 지원을 내가 고스란히 책임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비 지원 받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혼을 했다? 너무너무 힘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돈 벌 궁리부터 하시고 이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돈 버는 걸 좋아하십시오. 돈 어떻게 벌어요? 돈 버는 걸 좋아하면 돼요. 그럼 저절로 돈 벌 기회가 보여요. 근데 내가 돈 벌기 힘들어. 돈 버는 거 너무 괴로워. 이런 계속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내가 경제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돈 버는 거 그냥 무작정 좋아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또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 이혼을 말씀하시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요. 내가 알거지로 내쫓고 싶어요. 내가 재산 다 갖고 올 거예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진짜 불가능해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는 다른 거예요. 위자료 얼마 안 돼요. 많이 받아봤자 2, 3천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재산 분할로 결정되는 거고요. 재산 분할은요, 경제적 기여도와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로 법원에서 결정 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남편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내 아내가 애를 키워야 되는 어떤 그 책임감 때문에 내가 자수성가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돈 버느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내가 준 돈으로 막 남자친구랑 해외여행 다녀. 근데 만약에 그 남자가요, 그걸로 아내한테 이혼 소송을 하죠. 그러면 자기가 벌어놓은 돈의 50%를 아내한테 떼주면서 이혼을 해야 됩니다. 빚도 50% 갖고 옵니다. 그거를 꼭 고려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혼을 했다 이거는 재산이 100평짜리 집에 사는 게 50평으로 줄었다는 얘기고요. 30평 상들 집이 15평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고려하시고 이혼하셔야 돼요. 이혼 후 불행해지는 네 번째 원인이 뭐냐면 자녀에 대한 죄의식입니다. 내가 나의 이혼으로 인해서 자녀가 편부모 가족의 어떤 상처를 안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죄의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죠. 아니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진 거, 그죠? 근데 이게 죄의식을 왜 느끼냐면요, 아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또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해 볼게요. 내가 결혼을 실패했어. 이번 결혼 생활이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이혼을 했어. 자, 그리고 내가 양육권을 갖고 왔어요. 그럼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죄의식을 계속 느끼고 아이들을 키워. 그럼 좋은 부모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혼을 이왕 한 거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 아이들이 옆에서 딱 보고, 어머,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사네, 잘 됐다, 차라리 이러죠. 근데 이혼하고 나서 그 죄의식 때문에 엄마가 아이고 애들아 미안해 이러면서 맨날 울고 있어. 그러면 이게 좋은 부모도 안 되는 거고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두 번째, 내가 이혼하고 양육권을 내가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자녀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내가 양육권을 갖고 오지 못했다고 죄의식을 느낀다는 건 내가 끝까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그 아이들의 부모는 맞지만 내가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죄의식을 느낀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볼 때 울면서 만나야 돼요? 아니면 웃으면서 만나야 돼요? 웃으면서 만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혼하면 죄의식은 내려놓으십시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혼 후의 그 외로움과 불안감 때문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많이 외로워. 이혼하고 나니까 막연하게 불안해.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생기는 불안감들은요, 내 마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누굴 좀 만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또 만나서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래 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외로움이란 메시지는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마음 또 한편에서는 아, 내가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실패하면 어떠지?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외로움이 해결이 안 돼서 또 힘든 거거든요. 마치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만약에 먹게 되면 내가 배탈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밥을 안 먹고 있으면 배고픔 때문에 계속 힘들지 않습니까? 외로움은 이 배고픔하고 똑같아요. 내가 외로워. 그러면 내가 이성을 만나서 또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또 잘못된 사람 만나면 어떡해? 이 걱정이 내 외로움을 해결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롭다 이러면요, 이제 공부부터 하세요.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남자란 어떤 존재인가? 여자란 어떤 존재인가? 또 나라고 하는 개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인가?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것인가? 라는 걸 공부하십시오. 그래야만 실패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성을 만나세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5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내용을 한 줄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이혼은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행복을 좀 준비한 상태로 이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혼 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좀 준비를 하고 이혼해라. 행복을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행복한 삶이 뭐고 이런 게 준비된 상태로 하신다면 이혼하시고 후회를 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